물 부족에 시달리는 중국. 최근 중국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젖줄인 메콩강 상류를 볼모로 물을 통제하려고 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에 메콩강 주변 국가들이 중국에게 강력한 항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평소 같았으면 이들 국가의 반발을 무시했어요. 중국이 순순히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한국 덕분에 중국을 제압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메콩강 연맹의 리더 국가로 대한민국이 선정되었다는 놀라운 소식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집을 나선 중국인은 배에 짐을 싣는 도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이동할 때 종종 부는 강물의 수위가 작년에 비해 낮아진 곳인데요. 어림잡아도 5 이상 나도 강물을 본 그는 이상현상에 충격을 받았죠. 현재 중국 전역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중국의 물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서쪽의 고원지대에서 흐르는 물이 동쪽으로 흘러가는 구조로 대륙을 관통하는 세 개의 큰 강이 중국을 지금까지 먹여 살렸습니다. 특히 장강은 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평가해준 대로 많은 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이상기후가 심해지면서 마르지 않는 물이라 바라봤던 강들이 서서히 마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의 산업개발 역시 물 부족 현상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죠. 각종 산업이 발전하면서 물도 필요했기에 중국은 물을 닥치는 대로 사용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인구의 20%를 차지하지만 담수량은 7%밖에 안 되는 수준으로 1인당 수자원도 계산해보면 세계 평균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폐수 처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재활용도 어려울 지경이죠. 물을 아끼지 않고 무자비하게 쓴 결과는 참혹했죠. 점점 수위가 낮아지기 시작한 강은 예년과 다르게 회복이 되지 않았죠. 다급해진 중국 정부는 주변 수원들을 뒤져가며 물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때 중국의 눈에 들어온 강이 바로 메콩강이었습니다. 메콩강은 티벳에서 시작되어 남중국해로 흘러가는 강으로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동남아 주요 국가의 주요 식수원이자 농사의 근본이 되는 강입니다. 이 강이 마르면 동남아시아 국가는 모두 굶어 죽게 될 정도로 중요한데요. 풍부한 수자원이 아직도 남아있는 메콩강을 노리고 중국이 이 주변에 때문에 설치하기 시작한 곳입니다. 티벳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강 상류 지역은 중국이 통치하는 지역인데요. 물자원을 독점하고자 강 상류의 댐을 11개는 지은 곳입니다. 중국의 입김이 강하게 미치는 라오스까지 포함하면 12개가 지어져 상류를 완벽히 통제함으로써 하류 지역에 위치한 동남아시아 국가의 생명줄을 완전히 틀어진 것입니다. 그 덕분에 항상 풍부하게 물이 흘렀던 메콩강 수위가 낮아졌는데요. 이 때문에 동남아시아 농업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메콩강 삼각주로 공급되던 영양가 높은 퇴적물이 작년에는 2007년에 비해 7%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품질 좋은 벼로 유명한 메콩강 삼각주 지역에서 쌀 수확량이 줄었다고 합니다. 수위도 100년 만에 급감한 탓에 어획량 역시 줄어들었죠. 메콩강은 생물 다양성 수준으로 따져봤을 때 세계 2위에 해당하는 강으로 다양한 어류는 물론이고 메콩강에서만 볼 수 있는 생물도 있는 만큼 풍부한 어획량을 자랑하는 장소였지만 최근 물고기의 흔적도 보기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중국의 일방적인 댐 건설로 피해를 입은 메콩강 유역 국가들은 메콩강 협의체를 결성해 중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항의를 벌였는데요. 중국은 어디까지나 자국 영토 때문에 짓는 것은 합법적인 행위이며 타국의 일을 간섭하거나 제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죠. 메콩강에 많은 이들의 목숨이 달려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상류 지역이 자국의 영토와 붙어있다는 것을 악용한 태도였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남중국해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이들 국가는 날로 강성해지는 중국에 맞서 제대로 된 항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콩강 유역 국가를 돕고 중국에 맞서기 위해 대한민국이 이들 국가 앞에 등장한 곳입니다. 메콩강 국가들과 한국이 힘을 합쳐 중국과 대응하기로 하면서 메콩강 연맹이 가시화되었죠. 한국은 과거 메콩강 인근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발표하면서 이들 국가와 경제적 인적 교류를 강화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신남방 정책의 핵심 파트너로 메콩강 국가들을 들면서 특히 메콩강 유역의 수자원 관리 분야에 도움을 주기로 했는데요. 메콩강 주변에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선뜻 나선 한국의 도움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과거 한국에도 메콩강 치수에 성공한 라오스는 자신들의 편을 들어준 한국의 은혜를 잊지 못하는 국가인데요.
라오스는 한때 매년 홍수로 인해 연간 9,700제곱미터가 침식되어 40만 달러의 경제적 손해를 잇던 국가였습니다. 매년 하천의 침식이 발생해 라오스 국민들은 홍수를 당연한 일상으로 여기에 정도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이상건설과 흥화건설이 라오스 제방건설에 참여하게 되죠. 본공사에 들어가 예상보다도 빠른 시일 내에 제방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고 비가 와 하천이 넘쳤을 때 제방은 제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매번 넘치던 강이 공사 이후 잠잠해지자 라오스 사람들은 한국 공사 실력에 감탄을 보내며 이후 라오스 대부분의 치수 사업은 한국인이 도맡을 정도로 한국인들이라면 무조건 믿을 수 있다는 믿음을 보냈습니다. 라오스 북부 메콩강 유역 교통만개선 사업도 한국이 맡았으며 라오스 대통령궁을 중심으로 한 강변공원과 강변도로 설계 및 공사도 한국이 따내면서 라오스 전역에는 한국 건설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태국 역시도 라오스에서 한국에 있는 성과를 보고 이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위협에 맞서 한국이 또 한 번 이들 국가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나서자 메콩강 유역 근방의 국가들은 한국의 용기 있는 결정에 박수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한 첫 스타트로 한국은 메콩강 물관리에 본격적인 투자를 시도했습니다. 환경부는 워터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 주요 메콩강 수원 지역에 해당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관리 시스템을 지원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이들 메콩강 유역 국가들에게 물자원 관리 노하우를 전파 설비까지도 한국이 지원하면서 메콩강 수조원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기본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메콩강 물이 부족해지면서 수자원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가운데 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과 수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기술이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이 이들 국가에게 물관리 기법을 전파한다면 향후 있을 중국과의 수자원 다툼에 있어서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류댐에 보관된 메콩 광고를 빌미로 중국이 협박한다고 하는데 수자원 관리로 이를 타개할 수 있다고 한국은 판단한 것이죠. 미국도 이를 자시하지 않고 한국과 협조를 통해 메콩강 유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자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미국 물 분야 연구 및 컨설팅 업체인 아이스오노스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메콩강 상류에서 절제된 이를 낱이 밝혀내야 메콩강 하류에 있는 국가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2011년 동아시아 정상회의 외무장관회의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자유롭고 열린 메콩강 메시지를 전달하며 미국은 이미 메콩강 주변을 감시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에게 위협이 가해질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까지도 상대해야 하는 셈이죠. 메콩강 상류의 수자원을 묶어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던 계획이 한국의 참여로 인해 어그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는 메콩강 주변 국가들은 한국과 발맞춰 메콩연맹을 강화하기로 결정 한국을 리더로 삼아 중국의 위협에서 벗어나겠다는 일념으로 강력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기로 결정했죠. 과거 한국 메콩국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그것보다 더 나아가 메콩연맹으로 발전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남쪽과 동쪽에서 중국을 압박하게 되자 중국 정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말에 순순히 따를 것이라 생각했던 국가들이 다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죠. 게다가 미국까지 메콩강 주변에 영향을 미치면서 개입하려고 하자 중국은 재빠르게 강경한 태도를 누그러뜨리고 앞으로도 수위와 관련해서 정보를 메콩강 유역의 국가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사이의 협의체 란창 메콩강협력회의도 정보 공유를 하겠다고 밝히며 댐을 통한 수위 조절이나 유량 조절에 있어 중국 정부가 협력하겠다고 밝혔죠. 한국이 나서면서 메콩강 국가들의 말이 비로소 먹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들은 척도 하지 않던 중국이 한국의 개입 때문에 메콩강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 곳입니다. 시시각각 중국을 상대로 좁혀지는 포위망. 한국이 중심이 된 메콩연맹이 앞으로도 동남아시아 평화에 중요한 기여를 하길 바라며 중국이 더 이상 자원을 빌미로 메콩강 주변 주민들을 위협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